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행정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행정 5교시만 수업이 있네요. 5교시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행정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행정의 여러 가지 문서 작성하는 것을 계획하는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죠. 문서 작성, 보시면 계획하기. 여러 가지 문서의 기능, 그래서 대화로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문자나 숫자,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이 문서의 기능이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문서의 구성 요소는 도문과 본문, 결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문서의 주 요소에는 발신했던 기관,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처 보존기간, 수신기간이 나와져 있었고요. 본문에는 제목과 내용, 그 다음에 결문에는 발신 명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보시면 문서의 유형은 공적으로 작성하는 공문서와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사문서, 유통 대상은 유통되지 않는 내부적으로만 결제되는 문서, 유통 대상 문서는 대내문서, 대외문서, 수발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의 형태로는 장표, 일반 문서, 특수 문서가 있으며 처리 단계는 접수 문서, 배포 문서, 기한 문서, 합의 문서, 완결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문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 그래서 공무상, 공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공문서라고 하고,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를 사문서라고 합니다. 그 외로 내부적으로 계획하는 문서를 사내 문서, 그리고 해당 기관이나 기업 내부에서 상호협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해서 수발신한 문서를 사외 문서 이야기하고요. 일정한 양식의 인쇄에서 필요한 사항을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무문서를 장표처럼 양식이 일정하지 않은 사무문서를 일반 문서라고 한다라고 우리 다 배웠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업의 정관, 규칙, 회의록을 적어놓은 특수문서, 경영문서, 업무문서, 일반문서.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문서의 유형에서 저희 교과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교과서 보시면 문서를 접수하고 배부하고 공람하고 기한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미결되고 결제가 유보된 상태를 미결 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진 문서에 대해서 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문서를 시행문서, 여러 결차를 거쳐서 종결된 한 건의 문서를 완결문서라고 하고, 완결된 문서를 관계 관리 규정에 정해서 문서 보존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보존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한의 기능,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 14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14쪽을 보시면 오늘 수업할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기능에는 발신, 내부 공람, 내부 보고, 내부 결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종류에는 단독기한, 공동기한, 면접기한, 지시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잠시만요. 여기 기한의 기능과 종류 한번 보실게요. 교과서가 달라져가지고 일단 기한의 절차 보시면 기한 작성의 절차 교과서 15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목적을 파악해요. 왜 기한을 하는가? 기한은 이게 제가 한번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기한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어학사전에서 사업이나 활동 계획의 초안을 만듦, 그 초안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의 한자는 일어날 기, 그 다음에 책상 안이라고 해서
이제 책상에서 뭔가 어떤 사업이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기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선택하고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본안을 작성해서 확인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것이 문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5쪽 보시면 있고요. 여기 기한 작성 원칙에서 요거를 이제 문서 같은 말입니다. 문서랑 기한이랑 지금 같은 말이라서 문서 작성의 원칙 교과서 페이지 16쪽입니다. 여기 별표 좀 해주시고요. 16쪽에 문서를 작성하는 원칙에는 첫 번째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문서는요. 6하 원칙을 사용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6하 원칙에는 뭐가 있죠? who, 누가, 무엇을 what,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왜, why, 어떻게 how 등입니다. 그리고 소요 경비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의 정도, how much,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how long 될 것인지를 추가해서 OW3H를 적용해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W3H라는 용어에 별표를 좀 해주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용어를 써서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표현, 과장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즉 문서를 작성하는 두 번째 원칙에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교과서 16쪽 계속 보시면 문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오자나 탈자, 그러니까 오탈자를 붙여서 오타라고 하거든요.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문장 보호를 명확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서를 내용을 읽는 사람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는 얘기는 보시면 추상적인 용어를 피하고 그 다음에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한글 다음에 괄호를 표시해서 한자를 넣거나 용어의 해설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한다. 성의 있고 진실되게 문서를 작성해서 호감과 신뢰를 제공하고 문장은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며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경어, 그러니까 높임말이죠. 경어는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서 작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공식된 문서를 작성할 때, 즉 윗 상사에게 뭔가 의견을 전달하거나 전체에게 의견을 공포하고 할 때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을 기한문을 작성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한 작성의 원칙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만나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란 행정기관의 공문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무엇이란 일정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인쇄된 사무문서 뭐라고 할까요? 네, 장표라고 합니다. 뭐란 회의나 회람을 통해 모아진 공통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뭘까요? 그쵸, 공동기한이었죠. 기한의 작성 절차는 첫 번째로 목적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본안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작성하는 절차를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그 20쪽 보시면 문서의 조사 방법 파악하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기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문서 기한 자료를 위한 매체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번 교과서 계속 보시면 네, 여기는 교과서 페이지 잠시만요.
페이지 교과서 30쪽으로 이제 먼저 넘어갈게요. 교과서 페이지 30쪽으로 보시면 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사내 문서, 첫 번째 사내 문서와 두 번째 사회 문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내 문서, 첫 번째 사내 문서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회 문서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사내 문서에는 명령 문서, 그래서 사내적으로 명령하거나 보고하거나 연락하거나 기록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문서란 상호 문서로 동일한 회사 안에서 부서 간의 연락이나 통지 등에 쓰이는 문서, 즉 회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를 사내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내 문서에는 명령 문서 먼저 보겠습니다. 명령 문서는 명령서, 지시, 계획, 통제, 기획, 상신 이런 것들은 주로 명령을 하기 위한 문서고요. 보고 문서에는 일보, 하루를 보고한다거나 출장을 보고, 조사 보고, 일개표, 하루를 통계로 만든 표가 있고요. 연락 문서에는 업무 연락서, 조회 문서, 의뢰 문서, 회담 문서,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문서에는 의사록, 사원 카드, 인사 기록, 장표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서란 대외적으로 연락 및 통지에 쓰이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회사나 협력하는 곳들과 연락하고 통지에 쓰이는 문서인데 본래 목적한 바에 의사 전달도 중요하지만 문서는 그 회사의 평가와도 직결되므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PT 자료 화면 같이 보실게요. 사회문서는 본래 목적한 바의 의사 전달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평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특징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사회문서의 특징, 글의 구성을 확실히 한다. 그 다음에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성의와 배려가 담겨 있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문서를 요약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내외 문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내외 문서 조사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인트라넷을 통한 사내 자료 수업 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볼게요.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관련 기술과 통신 규약을 이용해서 조직 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은 인터넷 관련 기술이랑 통신 규약을 이용해서 회사 내부 사람들끼리 업무를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에 가게 되면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보통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여자 메디텍 고등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인트라넷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이제 학생들 어떤 거 신청한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뭐 급식을 신청한다. 이런 것들을 문서버 파일들을 주고받는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본인의 아이디, 일반적으로 사원번호랑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고요. 인트라넷을 통해서 부서 단위, 직무 단위, 예를 들어서 뭐 총무부, 회계부,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영업부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부서 단위, 직무 단위로 프로젝트와 단위로 정리되어 있는 내부의 다양한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여자 메디텍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무부, 3학년부, 그 다음에 뭐 메디컬 스킨케어부, 행정부, 간호부 이런 식으로 부서 단위별로 프로젝트 단위별로 정리되어 있는 다양한 문서를 활용해서 업무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와 관련된 이미 품위된 문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트라넷을 사용해서 기존 사내 문서를 찾아보는 것은 신규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작년에 여러분 자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올렸던 결제 문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함을 열어서 작년에 했던 문서를 쫙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1년에 할 일들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했던 문서를 인트라넷을 통해서 1차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엔 외부 자료를 통해서 문헌을 연구한다던가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책, 교과서 31페이지 보실게요. 페이지 31페이지 조금 천천히 할게요.
책이나 학술 논문, 정부의 문서, 기사, 통계 자료 등의 기존의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들을 어떠한 문헌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을지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헌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연구자가 직접 만든 자료 1차 자료, 연구자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용을 옮겨 실어서 작성된 2차 자료 모두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은 공공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 어떤 개인이 올려놓은 개인의 피셜, 요즘에 뇌 피셜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책에서 또는 논문에서 어떤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문지법이 있습니다. 사내외 문서 조사하는 방법에는 설문지법 보시면 설문지법은 관련된 자료를 정량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대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또는 주관식 또는 평정 척도형이 매우 그렇다와 아니다. 이렇게 한 5점 정도로 해가지고 척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질문 중 조사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서 질문지를 구성하고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지법은 네 번째 줄 보시면 주로 정량적인 조사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자유기술형, 뭐라고 이제 그 주관식입니다. 자유기술형은 주관식인데 이러한 자유기술형 질문을 통해서 응답자가 자유롭게 경험과 생각을 기술하도록 하는 정성적인 자료조사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내 문서 조사 방법에는 네 번째로 면접법,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조사가 있는데 면접법 잠깐 보시면 면접법의 경우 정성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얘는 이제 그 질적으로 높은 걸 얘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수량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막 데이터를 받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랑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조사 방법이 면접법입니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설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자수에게 학교의 급식이 맛있다 맛없다 해서 이 설문지를 막 뿌리는 걸 설문지법이라고 하고요. 면접법은 학생들 중 표본을 한 5명 또는 10명 정도를 뽑아서 급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왜 맛있는지, 어떤 요일이 맛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처럼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 한번 보실게요. 설문지가 그 설문지법의 장점은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 설문지를 나눠줘가지고 설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대량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자료를 분석할 때 분석 기준이 명확해서 비교가 용이하고 근데 단점은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에게는 설문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한 그 설문을 한 사람들이 설문지를 다시 돌려주는 그 회수율이 낮아서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대충 네네네네네네 또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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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성의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면접법의 장단점은 반대겠죠. 물론 이게 면접법은 자세하게 질문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해서 심층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 대상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고 개인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교과서 계속 보시면 교과서 볼게요. 32쪽입니다. 참여 관찰 조사는 자연주의적 관찰 조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별표를 좀 하나 해주시고요. 같이 볼게요. 참여 관찰 조사는 인트라넷 나와 있는 내부의 어떤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내부의
그 조사라던가 문헌, 책을 연구한다던가 설문지를 뿌린다던가 개인을 만나서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기보다는 자연 상태의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할 때 조사자가 피관찰자 상황에 참여해서 피관찰자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급식 먹는 장소에 직접 가서 어떤 걸 맛있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게 참여 관찰 조사 방법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주의적 관찰 조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좀 다소 빠른가요? 자, 잠깐 한 템포 쉬었다가 찾았나요? 교과서 32쪽. 아래에 5번 참여 관찰 조사 방법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거릿 미드는 실제 연구 대상들의 삶에 들어가서 모습을 관찰하고 대화하면서 연구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집하는 참여 관찰 조사를 통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 가구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는 조사 보고 문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조사자가 고객의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고객들이 사무 가구를 사용하면서 보이는 행동과 패턴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 관찰법의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교과서 33쪽 장점은 조사 대상을 깊게 이해하고 표면적인 니즈 말고 숨겨져 있는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관찰자의 주관 개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를 봤고요. 그 다음에 매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방법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쪽 보시면 매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방법에는 문서를 교과서 읽어볼게요. 문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자료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한 문서의 경우는 기존에 출판된 관련 논문이나 전문성 있는 칼럼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경우는 정량적 조사, 정성적 조사 방법을 활용해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으며 문서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매체를 취사 선택해서 정보를 모으고 비교 분석 및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서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체 여러 가지 뭐 TV라던가 그 다음에 라디오, 신문,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 다음에 책, 잡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도서관을 통한 정보 수집이 있고 두 번째 학술 정보 사이트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줄 한국 학술 정보 누리미디어 전자저널 서비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국가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세 번째 교과서 34쪽입니다. 34쪽 보시면 포털 사이트를 통한 구글, 네이버, 다음, 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 수집하는 것이 있으며 선생님 생각으로는 요즘에 구글이 정보가 정말 여러 가지 방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통한 정보 수집.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는 아마도 학교를 오게 될 것 같은데 교과서 38쪽 이거 하나 보고 마칠게요.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서 요청한 사항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38쪽, 39쪽 보시면 거기 그림은요.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해서 여기는 상장이나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학교에 직접 오셨을 때는 저랑 같이 저희 초대장 만들기로 했죠. 초대장 문서 만드는 내용으로 해서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또 학교도 못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학습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을 또 잘 참고 이겨내서 집에서 집중이 안 되고 하더라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